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료 부과, 또 직장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또 보험료 체납이라든가 외국인들 건강보험 자격 취득, 또 건강검진 안내 모두 좋습니다. 또 보험급여 종류도 좋고요. 건강보험 관련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에 윤성욱 대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월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이제 정기 연계돼서 새롭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지역 가입자 보험료 어떻게 선정되는지 먼저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보험료는 세금의 기초에서 산정이 되는데 그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가세 표준액 그리고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 매년 11월 달에는 이제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제공받아서 신규 부과조료가 적용되니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가세 표준이 변동된 세대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부과 자료를 매년 11월에 한다고 하는데요. 이 11월에 적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단은 이제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사항을 매년 12월에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이제 법령 및 정관에 일단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소득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소득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10월 달에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재산 또한 매년 6월 1일 부과된 가세 표준 금액을 이제 10월 전까지 이의 신청 등 검토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월에 제공받아서 21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매년 이 작업을 하려면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재산 변동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10월 달 한 달 가장 바쁘시겠어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죠. 자격부가 부 쪽에서는 10월 말쯤이 가장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됩니다. 네. 그럼 이 공단에서 매월 이제 변동 자료를 확보해서 조정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우선 이제 개별 재산 및 소득을 네.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서 그리고 이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의 신청이나 이러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소득 재산가표는 연 한 번 확정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5월 말까지 신고한 2020년도 소득 그리고 재산은 6월 1일 시점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으로 이제 활용되고요. 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1년간 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0월에 재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일반 지역 가입자들도 재산 변동이 10월까지 어떻게 뭐 아파트를 팔았는지 땅을 샀는지 재산 변동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땅을 사거나 소유권 변동은 제가 매월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자료를 받아서 즉시 조정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과세 표준 세금이 기초가 되는 금액이 이제 10월 달에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는 그달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아파트 값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새로 이제 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 보험료가 뭐 저희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저 11월이면 저희 직장인들도 또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또 항상 11월은 이 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로 계기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주택이나 땅 등을 매입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함으로써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여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표 및 소득이 상승해서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하고요. 예를 들어 이제 2021년 11월 보험료부터는 작년도 기록분 소득 금액과 그리고 이번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에 나가는 고지서에는 보험료가 변동되신 분들이 조금 발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집값이 하락한 세대의 보험료도 올라갑니까? 이게 이제 연인분들로 많이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험료 부과가 아파트의 호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의 재산세에 근거가 되는 재산의 가세 표준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세나 상관없이 이제 매년 6월 1일로 확정된 그 가세 표준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층별로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층별로 다른 금액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세금 그렇죠. 저희가 재산세를 아마 6월 7월 달 받으시는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는데 이제 근데 그게 7월 달에 바로 반영되지 안 되고 11월 달에 반영되는 이유는 중간에 이의 신청이나 검토하는 기간이 또 시간이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의 윤성욱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 관련해서 모든 것 상담받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좋고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도 좋고요. 또 직장 피부영자, 또 취득 가능 여부 등 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증 아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없거나 또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보험료를 어떻게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재산의 소유 여부나 이제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 매월 저희가 국토교통부랑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연계하여서 변동 내역을 바로 보험료에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자료 미연계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고 가까운 지사를 내방하시거나 유선 등으로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되고 만약에 그 매월 1일자로 변동이 되었다면 그 달의 보험료부터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고 팔아도 변동 일자는 1일자로 된다면 그 바로 적용월이 그 달에 바로 다음 되는 거고 2일자가 매도가 된다면 그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라는 것이 아파트는 팔았지만 판 가격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현금 있는 것하고 아파트가 이제 팔았을 때하고 보험료 부과가 좀 달라집니까? 사실 그 재산 가치만큼의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보험료 부과 방식에 이제 재산은 있지만 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수량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이제 부동산 가치 저희가 확정된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내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현금 가지고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재산은 아무것도 없지만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같은 만약에 한 3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봤을 때 현금은 3억 있지만 재산은 없고 또 돈은 없지만 뭐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당히 좀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재산을 부과하신 분의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네. 경우에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 네. 근데 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보험료가 너무 오를 것 같은데 감면은 없습니까? 왜 근래 들어서 아파트 그렇죠. 이번 연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권이 네, 원주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네. 아마 이번 연도 11월 달 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대비해서 매번 저희도 보험료 부과할 때 재산 기본 공제를 두어서 차감액을 두거든요. 네. 근데 그걸 더 확대해서 그 500만 원을 더 확대하여 적용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제3인 전월세 합계액이 2,700만 원 이하인 세대에는 이제 작년도에는 850만 원을 공제해 드렸는데 11월부터는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서 1,350만 원을 공제한 재산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3인 전월세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공제 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사나 저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언제 이제 조정된 금액이 가정에 고지서가 나갑니까? 네. 이제 11월 달 보험료는 네. 11월 26일부터 우편물이 발송되어서요. 네. 보통 가정에는 12월 초나 12월 첫째 주까지는 아마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12월 10일까지 그 11월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직장인들은 이제 급여에서 네. 자동 이제 빠지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좀 변동이 크겠나요? 네,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변동이 크신 분들이 저번 달보다는 많아지실 겁니다. 지역 가입자들. 네. 그러면은 이제 공단 측에서는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보험료가 네. 운영에 있어서 네. 좀 많은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뭐 보험료가 뭐 많이 들어온다는 개념에는 좀 그렇긴 한데 재산이 조금 더 현실화됨에 따라서 보험료가 들어오는 거고, 근데 저희도 이제 재산보다는 소득 기준의 부과 체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2022년도 7월부터는 또 보험료 부과 방식 2단계가 개편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 원래는 재산에 자동차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걸 단계별로 낮춘다거나 아니면 재산 공제 한도는 아까 제가 500만 원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걸 더 늘려준다거나 그래서 점점 재산보다는 본인이 버는 소득 기준으로 건강료 부과 방식을 바꾸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재산이 아무래도 이제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금액이 고지서가 이제 배달이 되면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민원 사항들이 많겠나요? 네. 12월의 경우에는?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본인이 궁금한 사항도 많으실 거고 본인에 대한 그 보험료 이의 신청도 가능하실 텐데 일단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뭐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공단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이의 신청 안내 그 건강보험 이의 신청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로 연결되는 이의 신청 위원회에 그 온라인 이의 신청하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의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좋고요. 또 뭐 건강보험 자격 취득 관련해서도 좋고요. 또 자격 관리라든가 보험급의 종류라든가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시 가격이 변동되면 2021년, 그러니까 다음 12월부터 직장 가입자 또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 같은데요. 한시적 감면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직장 피부양자라고 해서 평소에는 보험료 안 내고 계시다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때문에 갑자기 보험료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 경감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2021년 12월부터 내년도 6월 보험료까지 적용하고 그 해당 대상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 인상에 따라서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이 기간 동안 50% 감면해 드립니다. 다만 이제 피부양자가 에서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가 기존의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와 합가되는 경우에는 그 세대 전체 보험료가 50% 감면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세대 전체 보험료에서 그 직장 피부양자였던 분을 제외하고 계산된 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의 50%를 감액해 드립니다. 그럼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보험료가 네. 한 1,000만 원 정도 밀렸거든요. 네네. 예, 그거를 50% 내고 분할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50% 말고 네네. 더 내려서 내고 분할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일단 저희가 규정상에는 보험료를 몇 퍼센트 네. 내고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해진 규정은 없어요. 그 아, 혹시 대신 이제 분할 납부를 24회차로 나눠서 한다는 프로그램이 짜여 있긴 한데 네. 그 해당 사항은 이제 고객님 청취자분께서 보험료를 얼마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그거 낼 그 형편이, 능력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게 포기한 거야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 거가 아닌데 네. 대신 내주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 방법이 좀 없을까요? 고객님 저희가 생활이 어려우면 결손 처분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징수팀을 한번 지사 내방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원분 만나셔서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객님이 매달 낼 수 있는 금액만큼 분할 납부를 낮춰 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본인은 네.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예 누구 사람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네. 본인분이 내시구나. 예. 그래서 그래도 이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걸 내야 되고 그래서. 네네. 저도 돈도 없고 그 분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낮춰가지고 내면서 분할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이 정확한 규정에 따른 방법은 없고요. 그게 이제 본인과 함께 지사 내방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고객센터 전화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사 내방하셔서 징수팀 찾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 위기에서 처한 소상공인입니다. 약 4개월간 지역 가입자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납부는 가능하시고요.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4회차로 나누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2년까지? 네, 2년까지. 그리고 이제 필요한 서류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가까운 지사 내방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면 되실 겁니다. 좀 감면 앞서도 이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만 워낙 이렇게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료 감면이라는 혜택보다는 네. 생활이 어려우시면 그 보험료를 결손 처분
해준다는 개념은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보험료 감면이란 거는 따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결선 처분이라면은 아예 아예 이제 보험료 자체를 없애준다는 뜻인데 해당 요건이 다 달라서 네. 그거는 징수팀에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를 보면서 상담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가까운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마시고 가까운 지사에 내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뭐 물론 체납이 돼 있겠죠. 그럼 폐업하게 되면 좀 뭐 혜택이 있습니까? 특혜 같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폐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네.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사업장에서 소득을 감면한 보험료를 적용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12월부터 또 제외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일단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이제 늘어났을 경우인데 네. 보통은 연간 합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합산 소득액이 3,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직장 피부양자 제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9억 재산이 초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 네. 이제 직장 다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제외되지 않겠네요.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건 일반적인 기준인데 네. 재산 가표가 5.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연소득이 또 1,00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좀 제외가 됩니까? 네, 저희가 사업자 이제 재산 소득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직장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많이들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직장 피부양자가 이제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부양 가족들이 되겠죠. 그쵸. 소득이 없는 부양 가족들이 이제 피부양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전에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네. 이제 소득 조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연간 합산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연간 합산 소득 금액은 연금, 근로, 이자, 배당 소득 등을 말하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없으시거나 사업 소득이 없으시거나 다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에 등재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재산 조건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제 재산 부분에서는 피부양자의 조건이 재산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 재산 과세 표준액이 5.4억 초과하거나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 모두 충족하셔야지 피부양자가 등재되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떻습니까? 이 보험료 체납된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체납된 사항이 요즘에 또 많으셔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감면 같은 경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상담, 아까 결선 처분이나 이러한 방향으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체납이 좀 많은 상황이군요. 네, 분할 납부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저희 지사를 내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처분을 아신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저희 가까운 지사를 내방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의 신청 안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네. 그 배너를 통해서 온라인 이의 신청하기라는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하는 방법과 이의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좀
개선이 됩니까? 좀 줄어듭니까?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또 기준에 네. 준하면 네.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홍보실의 윤성욱 대리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